자, 계속해서 과학 인사이드 이어갑니다. 과학 스토리텔러 웹진 인저리타임의 조승현 대표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이 시간에는 많은 이들의 지적 로망이죠. 상대성 이론의 세계 함께 탐험하고 있습니다. 상대론 오디세이. 오늘이 네 번째 시간인데요. 자, 지난주에 빛과 헤르메스의 달리기 경주 이야기를 했습니다. 헤르메스가 빛에 근접한 속도로 달린다고 해도 헤르메스의 눈에 비친 빛이나 관중석에서 우리가 본 빛이나 빛의 속도는 초속 30만 킬로미터로 동일하다. 이런 상식 밖의 결론으로 마무리를 지었는데 오늘은 그 이유를 좀 살펴보죠.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 빛의 속도가 일정하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빛과 함께 달리면 빛은 어떻게 보일까? 이런 그 청소년기에 아인슈타인이 품었던 의문의 실마리를 이제 대학생이 되어서 이제 풀었는데요. 네. 그 과정을 이제 우리는 지금 아인슈타인의 사고 과정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네. 그 취리 공과대학에 이제 입학을 했죠. 거기에 가서 전자기학을 공부하는데 그 전자기학은 맥스웰이 정립을 했고요. 그 정수가 맥스웰 방정식입니다. 그 맥스웰 방정식을 풀어보니까 네. 거기에는 정지한 빛이라는 게 없었어요. 정지한 빛. 예. 네. 그러니까 빛은 그게 빛이 이제 전자기파죠. 전자기파의 일종이죠, 빛이. 전자기파의 전자기파의 속도는 C로 상수로 돼 있는데 네. 기준이 없어요. 그럼 뭐 누가 볼 때 그 우리 이제 물리학에서는 뭐 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 뭐 관성계, 뭐 이니셜 프레임 뭐 이런 말을 하는데 그런 뭐 관성계에서 볼 때라든지 이런 기준이 없다는 말이죠. 네. 그래서 이제 물리학자로서 아인슈타인이 이거는 좀 이상하다. 왜 기준이 없지? 기준 없이 30만 킬로라는 게 C라는 게 그 30만 킬로라고 돼 있는 게 아니고 그냥 C 상수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하고 이제 고민을 하게 된 거죠. 예. 그 고민의 결과가 바로 네. 지난 시간 소개해 주신 빛과 헤르메스의 달리기 경주에서처럼 빛의 속도는 일정하다. 관중이 보든 뒤따라가는 헤르메스가 보든 똑같다. 뭐 이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인슈타인이 꼭 이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네. 그 맥스웰 방정식에서 기준도 없이 30만 킬로라는 걸 이게 무슨 의미일까 고민해 보니까 네. 아주 그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렇게 헤르메스와 빛의 경주를 하는데 관중이 보든 따라가는 사람이 근접한 속도로 따라가는 사람이 보든 여전히 어떤 시스템이든지 네. 누가 보든지 30만 킬로 그 C다 빛의 속도는. 그래서 이거는 좀 이상한 거다. 이 정도로 말이 안 되고 빛이란 놈은 이상한 놈이다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죠. 예. 빛의 속도가 기준 없이 C 상수다라는 걸 이게 이미 그 맥스웰 방정식이 나온 지 한 40년 가량 됐는데 네. 그걸 그렇게 해석한 사람은 그전에는 아무도 없었고 아인슈타인이 최초였죠. 자, 빛의 속도가 상수라는 것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당연히 빛의 속도가 일정하다는 얘기일 텐데 아인슈타인의 발상이 특별한 이유가 뭘지 궁금합니다. 관찰자의 속도와 위치와 상관없이 빛의 속도가 일정하다. 바로 이 부분을 좀 해석하면 될까요? 그렇죠. 그걸 이렇게 상수다, 그러니까 기준 없이 상수다 하는 것을 헤르메스, 빛을 따라가는 헤르메스가 보거나 관중이 보거나 똑같다는 의미로 해석한 사람이 네. 아인슈타인인데 그걸 그냥 상상으로 그렇게 해석한 게 아니라 자기는 첫째는 이제 이론적으로 그걸 배웠죠. 이제 맥스웰 전자기학하고 맥스웰 방정식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론적으로만 그렇게 그런가 보다 뭐 생각한 게 아니고 빛에 관한 그 당시에 빛의 속도 측정도 많았고 이제 빛이 이런 것처럼 그 어떤 저번에 무빙 워크에서
무빙워크 속도만큼 속도가 더해지는 이런 결과가 아니라는 실험 결과들이 제법 나왔어요.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대표적인 게 이제 네덜란드의 빌렘 데 시테르라는 사람이 이중성의 빛 속도를 관측했어요. 이중성이라는 거는 서로 태양은 하나지만 우리 태양은 하나지만 저런 게 두 개가 있는 데가 있다고요. 네. 두 개가 서로 마주 돌고 있어. 태양이 두 개야. 근데 서로 이제 공통 무게 중심을 이제 축으로 도는데 만약에 그 같은 도는 평면에 이렇게 지구가 있다면 이게 이제 한 태양이 올 때 내는 빛이 있고 하나는 뒤로 물러날 때 후퇴할 때 빛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어차피 지구로 올 거잖아요. 네. 그런데도 그 다가올 때 내는 빛이나 후퇴할 때 내는 빛이나 속도가 똑같더라는 거죠. 그럼 이거는 이 무빙워크하고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빙워크에서 레이저를 쏜다. 그냥 가만히 무빙워크 안 타고 그 뭐 이렇게 도보에서 앉은 자세로 쏜다. 근데도 저쪽에서 보면 레이저 속도가 똑같더라. 네. 이거 웃기잖아요. 네. 그런 실험 결과가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또 피조라는 사람의 실험도 이제 액체 속을 흐르는 이제 빛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내린 결론이다. 네, 그리고 상상으로 한 게 아니라 현실적인 걸 그대로 실험 사실들, 이론과 실험 사실을 인정하니 이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고정관념에서 탈피한 거죠, 사실은. 예. 자, 그러니까 빛과 헤르메스의 경주라는 사고 실험 밖에도 빛의 속도가 조건 없이 일정하다는 결과를 계속 얻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물리나 과학을 잘하려면 사심이 없어야 된다. 이런 사심. 말이. 예. 그 사심은 네. 일종의 고정관념, 그 먼저 이론에 얽매이는 거. 네. 또 하나는 자기가 나는 좀 이렇게 몰아가려고 하는 데이터가 요리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얘기도 사심에 속하는 거죠. 그렇구나. 그런 걸 싹 빼고 완전히 백지 상태에서 그 결과들을 읽고 해석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완전한 객관적인 시각으로 봐야겠군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앞에 두 개 있었고 아까 네. 실험 그 이중성과 그 피조 실험이 있었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마이클슨 몰리 실험이라는 게 있어요. 마이클슨 몰리 실험. 예, 이게 정말로 유명한 거죠. 에테르 찾기 실험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죠. 에테르는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저도 들어본 적은 있는데 예. 이게 뭐 빛의 오로지 빛이니까 빛이 오로지 파동이라는 시절에 예. 그 매질로 설정한 가설의 물질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아주 그 정도면 아주 그 많이 알고 있고 유식한 겁니다. 저도 그러니까 근데 흘려 들었던 내용 중에 하나라. 예. 그래서 마이클리 몰즈 실험, 에테르 찾기 실험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당시에 빛이 이제 그 파동 전자기 파동임이 확인이 된 이후에 그렇다면 얘는 뭐 어떤 걸 매질로 하고 전파될까? 빛이. 네. 이때까지 다들 뭐 물결파나 그다음에 음파나 다 매질이 있어야 이제 진행을 한단 말이죠. 그렇죠. 소리가 이제 공기를 타고 가는 것처럼. 그렇죠. 예. 그러면은 이제 이 전자기 파도 빛도 전자기 파니까 파동이니까 뭔가 매질이 있을 거다. 그래서 그 매질로 이게 이제 우리가 공간에도 이동하니까 네. 첫째는 투명해야 되겠죠, 매질이. 그렇죠. 투명해야 되는데 그런데 또 그 따져 보면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속도는 매질의 밀도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밀도가 높아야 돼. 그러니까 밀도는 높은데 투명해야 돼. 네. 뭐 이런 조건을 생각하다 보니까 에테르라는 게 소환이 된 거예요. 그렇군요. 에테르는 고대에 네. 그리스 철학자들이 뭐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시절에 천상의 고귀한 천상의 물질로 가정됐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 아주 고귀한 세계를 이루는 물질이에요. 가상의 물질이잖아요. 가상의 물질이죠. 네. 그러니까 그때도 이게 아주 뭐 변하지도 않고 무겁지도 않고 가볍지도 않다는 그런 물질로 상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딱이었죠. 이제 보이지도 않고 밀도는 높으나 투명한 그 물질 매질로서 그래서 이제 이걸 찾으려고 실험을 한 게 바로 마이클슨 몰리 실험이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천상의 물질이었던 에테르가 물리학의 한복판으로 소환이 됐는데 이게 실제하는지 확인하는 실험이 마이클슨 몰리의 실험이었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결국 실험이 실패를 하고 에테르는 다시 신화 속으로 돌아가게 됐고요. 당시만 해도 모든 물리학자들이 에테르는 반드시 존재한다, 존재해야 한다 이렇게 믿었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클슨 몰리 실험이 증거를 찾지 못하고 실패로 돌아갔을 때 상당히 당혹스러웠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아인슈타인은 예외였습니다. 에테르는 없다. 빛은 에테르 없이도 일정한 속도로 전파한다. 이렇게 공언을 했는데 어떻게 이런 결론을 혼자서 내린 걸지 또 그 자신감은 어디서 나왔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게 이제 뭔가 판단을 내릴 때는 그 네.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자기 우리 아인슈타인은 아까도 뭐 얘기했지만 실험 사실들, 이론들 이걸 보면은 기준 없이 이렇게 일정 속도로 간다. 이 자체는 우리가 매질이 있다는 것도 어떤 뭔가 그 기준의 하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자기는 그걸 이제 그런 현실적인 어떤 사실들에 바탕해서 그런 판단을 이제 내린 것 같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아까 말했듯이 아주 백지 선입견 없이 있는 사실들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해석하는 그게 오히려 아인슈타인이 이제 위대한 물리학자로 선경한 기본 자질이라고 평가하는데요. 그렇군요. 그래서 마침내 이 이제 아인슈타인은 여기서 광속 불변의 원리라는 그 가설을 가감하게 세우거든요. 네. 이걸 이제 물리적으로 표현하면은 모든 관성계에서 빛의 속도는 일정하다. 이게 이제 광속 불변의 원리인데 네. 요새 이렇게 이제 책에는 이렇게 나오죠. 이때 아인슈타인 전에는 이런 말이 없었어요.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만든 겁니다. 네. 이제 관성계가 뭐 처음 나오는 물리 용어인데 이제 관성의 법칙이 성립하는 곳이 관성계라 합니다. 이거 다음에 설명하기로 하고요. 그 아인슈타인은 빛의 속도가 일정하다는가 무슨 뜻일까? 이걸 이제 하면서 그 이론적이고 실험적인 사실들을 전부 다 이제 검토를 한 뒤에 이걸 빛의 고유한 성질이다고 자기는 생각해버린 겁니다. 네. 네. 이게 뭐 매질이 있어야 가고 왜 이럴까 이게 아니라 빛은 그런 성질이 있는 거다. 이렇게 파악하고 원리로 삼아버리는 겁니다. 자, 원리 일종의 가설이나 뭐 원리는 어떤 면에서는 같고 어떻게는 다른데 우리가 이론을 만들 때 원리나 가설은 일단 옳다고 믿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증명 필요 없이 물론 자기 근거는 있지만 이걸 굳이 증명을 안 하고 안 해도 되는 자명한 진리를 우리가 공리 내지는 원리 내지는 또 뭐 공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수학에서는 주로 공리라 하고 이제 물리학에서는 주로 공준이라고 합니다. 이제 좀 공준. 특정 분야에 이제 통용되는 거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특수 상대성 이론의 두 개 공준은 다른 말로 하면은 뼈대예요. 뼈대. 그 뼈대 둘 중에 하나를 이 원리, 광속 불변의 원리를 채택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상대성 이론이 이제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때 아까 빛은 어떻게 보일까? 속도로 가면은 같이 속도로 가면 어떻게 보일까 해서 보니까 똑같아. 누가 보더라도 이걸 검토해 보니까 빛은 누가 보더라도 어떤 관성계 보더라도 꼭 같구나. 이걸 하나의 원리로 삼았고 상대성 이론, 특수 상대성 이론의 두 개의 공준 중 하나로 삼았다. 네. 이렇게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엔 그 특수 상대성 이론의 또 다른 공준, 두 개 공준 중에 다른 하나, 네. 상대성 원리를 채택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빛의 속도는 일정하다. 빛과 헤르메스의 달리기 경주의 결과가 그 유명한 특수상대성 이론의 뼈대가 됐다는 말씀이네요. 자, 얼떨결에 크게 한 발 훅 내디딘 느낌인데 일단은 뭔가 깨달은 느낌도 들고 기분이 좋습니다. 다음 주도 계속 이 느낌을 이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대하고 기다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과학 스토리텔러 조성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